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금요일장 코스피는 이틀간의 급등을 뒤로하고 금요일은 쉬어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목요일 강했던 대형주들이 부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하단은 지지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연중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뉴욕 증시 또 엔비디아가 3% 넘게 오르면서 주말 사이에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대 국내 증시 오늘은 좀 훈풍이 불어주길 바라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경계감이 좀 가득했죠.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내 증시, 고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어느 정도 경계감이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장 한마디, 쉬는 날도 쉬지 않는 외국인입니다. 이날 약보합 수준에서 소폭 내림세를 보이며 쉬어갔던 시장님은 분명했지만요. 그 안에서도 하단은 지지되는 에너지가 느껴졌던 데에는 바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 유입이라는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대한민국 시총 1위, 2위, 3위를 향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 유입에 하락장에서도 우리네 마음이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금요일장.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그리고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지난 금요일장 양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스피는 2년 만에 2,750선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전거래일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속에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0.23%의 파란불을 보이면서 2,748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03% 빠진 903선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만 미국 증시는 FOMC 훈풍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수 낙폭은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현물 매수세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 3천억 원 담았고요. 또 한편 전거래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96억 원 그리고 656억 원 순매도했네요. 네, 그렇다면 전거래일 어떤 섹터가 상승부를 켜냈을까요? 코로나19와 음식료 업종 그리고 우주항공주가 힘을 내줬는데요. 먼저 코로나19 관련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일본에서 독성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신풍제약은 28% 급등,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라면 수출은 연초부터 청신호가 켜지며 올해 처음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작년 3분기 이후 줄곧 내리막을 타던 라면주들의 주가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뉴스에 SMD는 12% 상승했고 또 삼양식품은 2%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거래일 2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주가는 4% 올랐고요. 그리고 관련주인 컨택은 6% 상승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올랐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날은 보험이라든지 금융 같은 저PBR 업종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약과 우주항공, 통신장비, 화장품 같은 일부 섹터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추가적 하락을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지수가 오르나 떨어지나 지난주 내내 상승만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섹터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 넘게 급등하며 몸집을 드디어 시총 10조 원 이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누리호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지난주 수요일 들려옵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달 착륙선 같은 국가의 우주개발 로드맵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탑재체를 개발하는 민관협력 우주계획의 핵심 사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차례 발사를 통해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히토류나 헬륨 같은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는 소재가 달에 풍부하다 보니 달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보고 우주항공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참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지는 못했던 우주항공 섹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올 한 해는 우주항공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가지 그 배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부의 우주 관련 R&D 예산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 R&D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와중에도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를요, 5조 원 규모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중 우주항공이 가져가는 게 8,360억 원 정도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이 규모보다 2배 가까이 우주 관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고로 그 수준은 2027년까지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배경도 볼까요? 바로 우주항공청의 채용 시작입니다. 올 1월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에 우주항공청은요,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인데요. 지난주 채용 공고가 뜨면서 아무래도 연봉 수준이 큰 화제였죠. 1급 본부장의 연봉은 대통령급인 2억 5천만 원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세 번째 배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성 발사 비용 하락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으실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위성 발사 비용이 하락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 접근성이 증가됐다는 데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위성을 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시장의 파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배경, 북한의 도발입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죠. 이젠 뉴스가 나와도 더 큰 타격감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스타링크를 이용한 우주위성 통신의 파워를 전 세계가 느끼게 된 계기가 됐고, 이게 우리도 북한의 위협적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 체계, 그리고 조기 경보 위성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를 비롯 글로벌리 시장의 동향은 반드시 우주항공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들 관련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 NH투자증권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죠. 한국의 라인메탈이다라는 제목을 붙여주며 영업이익률 전년 7.5%에서 9%로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방산 수주 잔고도 사상 최고치라고 언급을 했는데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글쎄요, 금요일 장중 벌써 21만 7천 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군수, 민간 항공기를 모두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 완제기 제조사인 동시에요, 군수용 항공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금요일에도 힘이 썩 없었고요. 3주간 쭉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보겠습니다. 저궤도 위성 사업의 핵심인 위성용 안테나를 제조해서 글로벌 저궤도 위성업자 원앱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600개 이상의 딜러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 금요일장에서는 윗꼬리를 좀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세트레가이도 체크해 보시죠. 국내 유일 위성 시스템 자체 제작 및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가는 올 1분기 내내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은 3.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오늘장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엔 공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풍재즈는 채무상환자금 등 1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최대 주주인 대한금속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제는 1,29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은 현재 개발 중인 주력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광약품은 취득가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261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8시 50분에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통화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오늘 이 발표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벨기에에서 제1차 한국-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반도체주에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암 진단 전문 업체인 IMBDX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모처약을 진행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키워드까지 살펴보시죠.
오늘 장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나스닥 3일 연속 사상 최고입니다. 금요일 나스닥 상승 중심에 있었던 종목은 또 엔비디아. 이날 엔비디아는요, 3% 넘게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이라는 또 대기록을 썼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쉬어가는 날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던 국내 반도체 투톱. 오늘은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삼성바이오의 신약 개발 도전입니다.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 지 13년 만에 CMO 위탁 생산을 넘어 희소질환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전반에도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K방산과 관련된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의 2조 원 규모 출자 추진 소식인데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여력을 극대화하는 모습. 오늘 방산주들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을지,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